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365 프로그램 15호 더 이상 달지 않고 쓰다 슈거플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글의 제재가 뭐냐면 슈거플레이션이에요. 이 슈거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슈거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이 슈거가 뭐죠? 설탕이죠, 설탕. 슈거고 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 근데 이 급등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좀 정도가 커야 되고 또 하나는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물가가 오른 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고요. 오랫동안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재는 바로 이 슈거플레이션이다 라는 걸 하나 짚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달지 않고 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달지 않고 어떻대요? 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탕이 어떻습니까? 설탕을 쓴 사람은 없겠죠. 그럼 뭔가 혓바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설탕은 원래 달아요. 근데 더 이상 달지 않고 쓰다. 이 쓰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짜 미각적으로 쓰다라는 말도 되지만 되게 bad, 즉 나쁜 상황을 보고 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검정고무 좀 보면 어때요? 공포의 쓴맛, 이렇게 싹 찍혀있는 쓴맛, bad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물가가 급등하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슈거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달지 않고 쓰다, 즉 설탕이 더 이상 달지 않고 써,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 뭐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어서 자, 발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설탕, 축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식탁 물가 연쇄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봅시다. 이게 전기, 가스, 공공요금, 그러니까 가격들이 다 인상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인상에 뭐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던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인상이 되고 있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에다가 더해가지고 뭐까지 지금 인상이 되고 있다. 지금 설탕이랑, 그죠? 설탕이랑 축산물까지 오르면서 지금 무슨 물가가 오르고 있대요? 바로 식탁 물가의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탁 물가의 인상이다. 이 식탁 물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식탁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탁 물가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엔겔지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음식,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섭취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섭취 음식. 이런 것들의 좀 보편적인 물가를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런다? 물가 나타내는 걸 식탁 물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령 뭐 밥의 물가라든지 김치의 물가, 뭐 고기의 물가, 혹은 뭐 물, 음료수 이런 것들 다 포괄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구성한 게 바로 식탁 물가인데 식탁 물가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장바구니 물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지수라 그러나? 어쨌든 장바구니 지수라 그러나 안 그럴까요? 찾아보세요. 이 장바구니 지수라 그래서 어머니들만 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부님들이 장을 볼 때 그 장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물건들의 총체적인 물가를 다루는 또 장바구니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되겠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전기, 공공 가스 요금에 더해가지고 이 설탕, 그 다음에 축산물의 물가까지 오르면서 당연히 이것들 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식탁 물가까지 영향을 줬다. 그래가지고 섭취 음식의 보편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 강한 엘니뇨 탓에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 수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설탕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 설탕의 물가 인상은 뭐랑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설탕의 원재료가 뭐예요? 사탕수수 물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탕수수 물가가 오르면 설탕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탕수수 물가는 왜 오르느냐? 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왜 오른다? 얘는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폭 오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엘니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엘니뇨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엘니뇨라는 프랑스어예요. 남자아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예요.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란 뜻인데 이 엘니뇨는 어떤 현상이냐? 지금 그림을 제가 되게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막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우 너무 너무 못 그리는데? 이 어쨌든 이 태평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륙을 못 그리니까 원으로 그릴게요. 이 태평양이 있으면 이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상에 있어서의 변화는 농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갑자기 기상 여건이 변했다? 이거는 수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식물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물 같은 이런 작물들은 굉장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엘니뇨 현상으로 사탕수수가 막 다 죽어나가고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가 얘기했죠? 공급.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등했던 밀가루 가격도 위태롭다. 자, 여기서 플러스로 또 뭐가 생겼냐면 밀가루 가격이 추가됩니다. 이 밀가루는 뭐에 영향을 받았대요?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거의 세계 생산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물론 중국이 밀 생산량이 제일 많긴 한데 사실상 중국은 지들이 다 먹어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다 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밀 수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확 줄어들면서 폭등했던 밀가루 가격도 위태롭다. 인도는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6에서 9월 강우량이 급감할 경우 수확이 사슬이 빚을 수 있다. 여기서 이유가 나왔네. 엘니뇨, 단순하게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니뇨가 왜 수확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강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추운데 온도가 낮은 데에 따라서 강수량이 변하거든요. 강우의 원리 자체가 어때요? 뜨거운 열을 받아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져 버리면 공기의 상승이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 강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강수량은 당연히 뭐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식물을 키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거는 비단 이 설탕에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도 관계된 문제다? 이 밀가루에도 관계된 문제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의 밀가루 생산량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가지고 강우량이 급감할 경우 수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더 이상 달지 않고 쓰다. 고물가 시대의 복병이 된 설탕을 통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미래 모습을 예측해보자. 우린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측면을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일단 고물가 시대, 이 고물가 시대라는 거, 이 고물가 시대라는 걸 하나 살펴봐야 되고 또 설탕, 이 중에서 설탕이 어떤 영향을 고물가 시대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플러스로 뭐까지 기후 위기까지 우리는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고물가, 설탕, 기후 위기 이게 이 전체적인 시사 365 15호의 제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설탕 정말 중요합니다. 설탕. 어떻게 보면 설탕이 진짜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아주 샐러드만 해도 샐러드 드레싱에다 설탕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뭐 한식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반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설탕의 가격 변화가 굉장히 이런 식품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의 소금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필수 조미료잖아요. 그죠? 봅시다. 기사 1 볼게요. 과자, 빵, 슈거플레이션 예고. 설탕값 12년 만에 최고치. 옆에 그래프 잠깐 보면은 굉장히 가격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라질 등 주요 사탕수수 산지가 이상기후를 겪으며 설탕 가격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하면은 왜 실탕물가 영향을 준 설탕이 오르느냐? 그럼 얘는 다 뭐 때문이다. 얘는 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기후. 얘는 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은 여기다 쓸까? 이 소비자 물가라는 걸 좀 여러분들 알았으면 싶어요. 소비자 물가. 여러분 물가가 뭡니까? 물가가 뭘까? 물가. 여러분 아버지들이 맨날 퇴근하고 오시면 뭐라 그래요? 야, 그래서 물가는 엄청 올랐더라. 회식을 했는데 뭐 얼마가 나왔어? 뭘 샀는데 얼마가 나왔어? 이 물가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는 진짜 한 3, 40년 전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뭐 1,000원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짜장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8,000원, 거의 8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반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 있잖아요. 회? 스시 할 때 그는 먹는 회 있죠. 그런 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나 옛날 가격이나 비슷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가가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석유 이런 건 물가 영향을 크게 안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뭘 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비자 물가 같은 특정 그룹의 전반적인 물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쓰는 제품의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쓰는 거 뭐가 있겠어요? 뭐 교통비라든지, 혹은 뭐 휴대폰 요금, 혹은 뭐 쌀, 뭐 소금 이런 거 금액, 가전제품 가격 이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만한 것들, 당근마켓에 올라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물가를 조합한 게 바로 소비자 물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령 농약, 농약 들어갈 수 있겠다. 좀 황당한 거. 유탄 발사기의 가격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을 반영한 게 소비자 물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는 아직까지 이런 설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가겠죠, 소비자 물가가.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이 예고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슈거플레이션의 개념을 좀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지 설탕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산이라는 거죠. 이 설탕 그죠? 이 설탕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 설탕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써 있어요? 이 설탕은 과자, 그죠? 과자, 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빵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죠. 그럼 얘네들은 또 종합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설탕의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외식 물가의 가격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바로 우리가 슈거플레이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거플레이션 이란 말을 들었을 때 설탕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이해해도 좋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된다. 슈거플레이션 설탕 가격이 오르네. 그럼 과자, 아이스크림, 빵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외식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사람들 부담이 가중되겠네. 왜냐면 우리가 설탕을 막 퍼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설탕을 한 포대씩 사놓고 이렇게 방에 보관해 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끝내는 외식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최근 수개월간 설탕 가격 상승은 브라질 등 주요 산지의 이상 기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최근 수개월간의 설탕 가격 상승의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후 해서 지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설탕 물가가 올랐느냐 원인이 뭐냐 해서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원인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를 여기 쓰고 있어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전쟁,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런 전쟁들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었고 하나는 또 이상기후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뭔가 전쟁에 대한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이 이상기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령 엘니뇨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봅시다. 전 세계 사탕수수 생산 1위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이건 어디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상기후 쪽일 것이고 2위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을 제한했으며 4위 수출국인 태국도 작황이 약화돼 다 이상기후 쪽이겠죠? 참고로 작황 이런 거 다 농사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사탕수수 가공 공장에서 사탕수수를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에 투입하면서도 수입상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오케이 이상기후 이해돼. 응? 이상기후 때문에 재배 잘 안 돼가지고 가격 올라가는 거 이해돼. 근데 전쟁이랑 설탕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겠지만 이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 국제 에너지 시장 국제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불안하게 만들겠죠. 불안하게. 왜냐면 지금 러시아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러시아에서 거의 우리가 쓰는 석유, 천연가스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어. 그럼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겠죠. 불안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경제학적으로 시장에서 불안이라는 거는 뭔가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좀 약간 표현이 너무 적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쟁여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좀비 영화 보면 그냥 배달시켜 먹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마트로 뛰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담잖아요. 식료품 같은 거 통조림, 스프 이런 거 담아가지고 다 마트를 털어버리죠. 생필품 같은 거 다 털잖아.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게 갑자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음식을 못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이 불안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들이 에너지를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이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든다는 거? 연료로 만든다는 거. 연료로 만들 수 있대요. 메탄올로 쓴다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설탕의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까지도 짚어낼 수 있어요. 다음 보면은 설탕 가격 상승은 아직 생산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설탕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경우 식품업계 슈거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당연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랑 동일한 개념이겠죠? 소비자는 안 쓰는데 생산자들은 쓰는 거 뭐 코일 가격이라든지 원목 가격 뭐 이런 것들 반영하는 지수겠죠. 뭐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뭐야?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좀 거품이 껴있다는 거야. 거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약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물가 지수에.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딱 전가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식품업계에서 슈거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슈거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비단 설탕의 가격 상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외식 물가의 상승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볼게요. 자, 슈퍼 엘니뇨 닥친다. 식량위기 재점화. 그냥 엘니뇨도 무서운데 슈퍼 엘니뇨가 닥친대요. 슈퍼 엘니뇨. 7년 전 지구 기온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였던 엘니뇨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엘니뇨 얘기했는데 엘니뇨 이 7년 전에 지구 기온을 사상 최고 수준까지 높였대요.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고 남아시아, 호주 등의 가뭄을 유발하는 이 현상의 기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엘니뇨는 강수량의 감소겠죠. 강수량의 감소. 즉 뭘 유발한다? 즉 가뭄을 유발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장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가까스로 진정된 식량 가격이 다시 뛰어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설탕, 올리브유. 사실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좀
굳이 끊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경제에서는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되게 무서운 감정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많이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경쟁이 붙으면서. 근데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또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이게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도 감정이 있잖아. 이 지우개가 봐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지우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 이미 뭔가 생산이 공급이 줄었다든지 뭐 이상 기후라든지라는 이유로 이미 지우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됩니다. 야, 가격 더 오르면 어떡해? 지금 10,000원인데 20,000원 되면 30,000원 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지우개를 사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너도 나도.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지우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시 뛰어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잖아요. 이러면 더 부채질을 한다고.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식의 원리 알죠? 사람들이 많이 그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팔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이 주식 떨어지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는 좀 비교하기 그렇고 망할 것 같은 회사 뭐 있을까? 조선전자 이런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조선전자 이런 조선전자 회사의 핸드폰을 샀어. 주식을 샀어. 핸드폰이래. 이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더 떨어지면 너도 나도 불안해져서 이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 뚝 떨어진다고. 나가는 거예요. 다 거지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안 심리라는 게 꽤 위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설탕, 올리브유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기상 및 과학기구들은 엘니뇨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엘니뇨라는 녀석이네요. 이 엘니뇨 녀석. 꽤 위협적인 녀석인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엘니뇨 전조라 일컬어지는 켈빈파가, 그러니까 엘니뇨 뭐 켈빈파 굳이 쓰지 맙시다. 지금 켈빈파라는 게 있대요. 적도 부근에서 형성된 따뜻한 물을 서태평양, 동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죠? 이게 엘니뇨의 전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조가 지금 이거의 이것의 전조가 목격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곧 일어난다는 거지.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3일 세계 기상기구 WMO는 엘니뇨가 5에서 7월에 나타날 확률이 60%에 이르며 7에서 9월에는 80%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미 국립해양기국 NOAA도 11일 엘니뇨가 7월 전에 발생해 북반구 겨울까지 지속될 확률을 종전의 60%에서 82%로 올려 잡았다. 지금 계속해서 약간 신뢰할 만한 기구잖아요. 이런 뭐 기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예측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50%, 60%, 80%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국제기구들이 2에서 7년마다 찾아오는 자연현상인 엘니뇨 발생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엘니뇨의 유발 효과 때문이다. 엘니뇨는 지구 온도를 약 0.2도 높이고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미국 남부와 아프리카 동부에는 폭우를 유발한다. 엘니뇨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2016년은 온실가스 효과가 겹쳐지며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기후변화가 엘니뇨의 기온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셈인데 기온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라니냐가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졌음에도 최근 이상고온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똑같아요. 기후위기인데 사실상 기후위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엘니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라는 녀석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기온이 강수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강수해까지 영향을 미친 녀석이 설탕 가격의 상승 등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뭐만 정립하면 되냐면 흐름을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엘니뇨의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과학계에서도.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여러분 마인드맵처럼 짜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1단계 엘니뇨가 발생함. 2단계 강수량 등 기후 문제가 생김. 3단계 이로 인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생장에 어려움이 생김. 4단계 어려움이 생기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함.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올라가는 가격이 불안감을 느끼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 마지막으로 결과적인 물가의 압도적인 상승으로 이어짐.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WMO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지구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 그래서 경신이라는 거는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경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경신은 어떤 의미에서 경신이겠어요? 최고 기록, 하이스트, 최고 기록을 찍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 나아가 기후위기가 식량 가격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엘니뇨에 취약한 인도 및 동남아 국가, 현재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가 주요 산지인 식량 가격 상승세가 최근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FAO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가격은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쌀 가격은 전월 대비 2.5%, 17.8% 올랐다.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최대 생산 국가인 스페인의 가뭄 탓에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 분석회사 그로 인텔리전스는 엘니뇨가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시아의 식량 생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설탕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도 포함되네요. 그죠? 플러스 그래서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엘니뇨와 슈거플레이션을 다루고 있으면서 슈거플레이션이 제가 아까 외식 물가의 상승이라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듯이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엘니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식품 물가의 종합적인 급등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볼게요. 읽기 자료. 인류의 흥망성쇠, 기후가 이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질 섬나라 이야기도 심상치 않다. 사실 인류는 선사시대의 기후변화, 정확히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적인 교대가 때마치 일어난 덕분에 아프리카 남부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상기후. 아까까지는 조금 더 어땠어요? 조금 더 슈거플레이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식품 가격 상승의 핵심을 맞췄다면 이제 완전히 어디로 접어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어디예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간빙기와 빙하기의 주기적인 교대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간빙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러분 지구 전체가 태어난 순간을 0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의 탄생을 0시로 보고 지금 현재를 밤 12시라고 보면은 인류가 등장한 시간은 11시 59분인가 8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인류에서 인간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는 긴데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빙기와 빙하기, 녹았다가 얼음이 다시 얼었다가 이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계속해서 교대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준 덕분에 아프리카 남부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1만여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농경에 적합한 기후가 조성되고 덧붙여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할 수 있는 식물과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 대거 등장한 덕분에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지 무려 19만 년이나 된 시점에서 비로소 문명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20만 년이 넘도록 이어진 기후변화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의 종식이 가져온 지구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남부에나 서식하는 머리 좋고 도구를 술줄하는 야생동물이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 글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왜 나왔냐면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인류의 발전, 진화라기보다는
이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 탓으로 돌리는 거냐면 기후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기후의 탓이라고 좀 하니까 덕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걸 어디서 좀 자세히 나오냐면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좀 자세히 나와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인류가 탄생하고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물론 이건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교니까 얘기하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50도 높았어 봐. 그럴 수 있어요. 50도 높은 행성 쎄고 쎄습니다. 전 우주에. 50도가 뭐야? 200도 높은 행성도 있어요. 50도만 높았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싱글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보는 지구가 존재할까? 아니라는 거야. 50도가 뭐야? 10도만 높았어도. 응? 다 쪄 죽었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기후가 이 생장에 적합하고 농경에 적합한 우연히 기후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인류가 전부 무용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는 거겠어? 기후의 덕으로 발전한 인류이기 때문에 이 기후가 그만큼 어떻다. 중요하다. 응? 임포턴트. 이 말 하는 거겠지, 그치? 이 글을 쓴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이런 말은 왜 했어? 그만큼 기후가 중요하다. 문명이 태동한 뒤에 역사 역시 기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불가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미노스 문명은 지중해 동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 크레타 섬에 입지한 덕분에 1000년이 넘도록 번성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거기 입지한 덕분에, 그죠? 그러나 하필이면 그 입지 조건이 엘니뇨 남방 진동이 초래하는 기근에 유달리 취약한 덕분에 결국 몰락한, 얘도 마찬가지로 기후 때문에 몰락했어요. 문명의 중심지를 그리스 본토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로마, 한 몽골 제국 명과 같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신대륙으로의 이주나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인류사를 크게 바꿔놓은 대사건 역시 기후변화의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줬다. 기후변화는 인류 대사건에 영향을 줬다. 또 얘도 왜 얘기할까? 다 중요하다는 얘기하려고. 기후가 중요하다. 기후 때문에 뭐 크레타 섬에 있는 민족이 멸망했고 민족이 생겼고 한 나라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대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그만큼 기후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기후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역시 홍수 역시 기후변화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요컨대 기후는 인류 문명을 태동케 하고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온 상수였던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기후라는 시각에서 역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기후와 인류, 그죠? 기후, 그죠? 인류, 역사, 책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 기후가 있었기에 인류가 있었고 인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쩌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주목해 보세요. 지구 온도가 10도만 높았다면, 10도만 낮았다면 과연 지금 같은 인류가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 10도가 낮았던 게 운명은 아니잖아요. 10도가 높았던 게 운명도 아니고. 잠깐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해보면, 이 과학자들은 다 무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천문학자들 특히 우주를 파헤쳐야 되고 진리를 파헤쳐야 될 사람들이니까 다 무교일 것 같잖아, 그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숫자로 설명하려고 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천문학자들 중에서 종교인이 많아요. 진짜로 의외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확률이 극악인 거예요. 이 지구라는 행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은 진짜 극악이라는 거예요. 극악.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야. 여러분,
수능 봤어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다 찍었어. 근데 전국 수석이야. 이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 1000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있는 1000억 개의 별, 그 주위를 도는 수개의 행성들, 이 중에서 온도, 환경, 기후 맞아 떨어지면서 뭐 그 외에 뭐 운석 충돌이나 그런 재앙이 없어서 인류가 생기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발전할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납득을 하려면 수치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 수치로 따지면 몇 경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라는 겁니다. 이거 글을 읽으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까지 큰 핵심이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 이것 때문에 인류라는 게 생겼다. 근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근대 이전의 기후변화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기후변화. 그래서 과거의 기후변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완전히 둘이 성격이 다르대요. 배출한 각종 온실가스로 인해 인간이 기후변화의 속도와 폭이 전근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커지고 빨라지고 이렇다는 거죠. 사실 인류는 문명을 이룩한 이래 산업혁명 직전이었던 18세기 말까지 불을 사용하고 논밭을 일구면서 지구 평균 온도를 0.8도 정도 올렸대요. 하지만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0.8도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 잡아도 수천 년에서 기계되면 일반인이 넘었다. 그동안 지구 온도는 계속해서 변해왔는데 평균 기온이 불과 1도만 오르거나 내려도 위대한 문명과 대제국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였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인류는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 6도나 올렸다. 산업화 이전이라면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가 고작 200년 만에 일어나는 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속도로 따지면 이때보다 1000배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노화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다 늙죠? 늙는 거 가지고 뭘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사람이 10년 있다 봤어. 그 주름살이 좀 늘었네. 그러면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근데 일주일 있다 봤어. 하루 만에 할아버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됐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0.8도 오르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고요. 수천 년이. 근데 고작 산업혁명 이후 몇백 년 만에 0.6도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자,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일주일 만에 아주 잘생기고 뭐 그랬던 사람을 일주일 있다 봤더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더욱 암울한 사실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실히 따른다 할지라도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도는 상승하리라. 1도만 올라가도 위대한 문명과 대제국의 운명이 달라졌는데 1.5도에서 2도는 상승하리라고 예측된다네요. 전근대 같으면 있을 수도 없고, 참고로 이거 전근대라는 개념 헷갈릴 수 있는데 전근대는 뭔지 알죠? 전근대, 이게 전근대 이게 아니라 전, 이전, 근대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근대. 전근대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극히 어려웠을 기후변화가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우리는 기후가 인류 문명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로 세계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꼭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기후로 세계사 살펴보기예요. 기후로 세계사 살펴보는데 역사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옛날에 늑대와 양인가? 아기돼지 삼형제 알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기 돼지 입장에서 보면 빅토리죠. 아기 돼지 삼형제 말고 그거 있는데 그 소설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그거 늑대가 생각해봐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늑대가 나온 소설이 있어요. 이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서 새끼 양을. 그래서 그 양 엄마가 너무 슬퍼서 늑대의 배를 가르고 안에서 새끼 양을 꺼낸 다음에 돌을 대신 집어넣어서 묶었다 라는 소설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동화책 읽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기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늑대에게 다가가서 아주 재치 있는 방법으로. 왜냐면 배가 텅 비면 눈치챌 테니까 배를 잘라가지고 새끼를 안전하게 꺼내고 돌을 넣었다면 그죠? 그러면은 양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되찾은. 근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늑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이게? 늑대 입장에서는 힘들게 양을 사냥했는데 자고 있는 사이에 양이 자기 배를 가르고 심지어 뭐 소화도 안 되는 돌을 넣어가지고 이 늑대는 죽어요 100%. 뭘로? 일단 맘대로 잘랐으니까 상처 부위에 감염, 복막염, 돌이 내장 안에 들어왔으니까 무슨 뭐 장폐색 이런 걸 죽는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늑대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힘들게 사냥한 사냥감도 놓쳤지. 남한테 배를 잘렸지. 심지어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장폐색 이러는 이거는 아주 디자스터 재앙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얘기예요. 늑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이야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사를 어떻게 봤겠어요? 저도 세계사 배우지만은 세계사를 뭔가 전쟁, 혁명, 기술 개발 뭐 이런 시선에서만 봤지만 기후로 세계사를 살핀다면 그 또한 다른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기사 1을 참고하여 사탕수수의 주 생산 국가, 수출 국가를 밑줄을 친 국가를 지도에 표시하고 생육 재배를 위한 자연 기후적 조건 인터넷 찾아 쓰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생산 국가, 수출 국가가 나왔던 거 있어요. 사탕수수 브라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일단 지금 브라질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주요한 건 아니고요. 뭐 브라질, 그다음에 2위가 인도, 뭐 4위가 태국, 뭐 이렇게 기사 1에 나와 있는데 기사 1 중간 부분에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번 엘니뇨 슈거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정리해보자. 2번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얘기했죠. 남방진동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여기 글에 나온 내용이 아닌데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엘니뇨가 발생해가지고 기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오고 재배가 안 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 가격으로 인해서 외식 물가까지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세계 식량 시장은 좁은 시장과 얇은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공유해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식량 위기의 주 원인을 자연적 측면, 인위적 측면으로 나아가 제시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연적 측면은 뭐였어요? 어디서 내가 이상기후 이거 리즌 나오죠.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위적 측면은 전쟁. 근데 이상기후에서도 인류가 뭔가 이 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도 인위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아주 간단한 지문이에요. 왜? 슈거플레이션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아울러서 기후변화. 왜 인류가 기후변화를 잘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 기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 가지로 굳이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슈거플레이션이 뭔지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왜 슈거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엘니뇨나 전쟁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마지막으로 기후의 중요성. 인류 역사는 기후와 발맞춰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 기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슈거플레이션이랑 엮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면 이 슈거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슈거플레이션, 설탕 슈거니까 설탕 가격 상승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설탕 가격 상승이 물론 내포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고 오히려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 소비자의 전체적인 부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